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인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 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이 침묵을 똑같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멈추고 문자를 멈추고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직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하려는 동안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척 가장하는 것은 당신을 계속 기다리게 만들 뿐입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메시지를 바라며.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손에 핸드폰을 쥐고 무언가를 뭐든 좋으니 한마디만 보내서 두 사람 사이에 자리한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싶었던 적이요. 스스로에게 말하죠. 강하게 버티겠다고,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그냥 두고 보겠다고. 하지만 한 시간이 마치 사흘처럼 느껴집니다. 알림이 뜰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별 의미 없는 앱 광고임을 확인하죠. 그가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는지 확인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접속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더 이상 함께가 아닌데도 그 침묵은 어떤 싸움보다도 더 크게 울립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함께도 아니고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 그 이상한 중간 지점. 두 사람 모두 그 침묵 속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쪽이 지는 것 같은 느낌, 먼저 침묵을 깨는 쪽이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필요로 하고 그 공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모든 것을 곱씹으며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좋거나 더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을요.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스스로를 미치게 만드는 것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임상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소통이 끊어지면 그 경험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현실로 나뉩니다. 여성은 즉시 감정적으로 느낍니다. 무언가가 뜯겨 나간 것처럼요. 남성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느낍니다. 실제로 뭔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녀는 자신이 과연 중요했던 사람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을 놓쳐버린 건 아닐까 의문을 품습니다. 그녀는 해답과 마무리를 원합니다. 그는 아무 압박 없이 생각할 공간을 원합니다. 같은 침묵. 하지만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것을 기반으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침묵은 첫날부터 벽돌처럼 무겁게 다가옵니다. 문자가 오지 않는 순간 뇌가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대화, 자신이 한 말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들이댔나? 충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나?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그냥 바쁜 건가? 아니면 이게 그 사람 나름의 이별 통보인가? 마음이 쉬지 않습니다. 단서를 찾으며 계속 돌아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자를 보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여성에게 소통이 곧 연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을 걸고 문자를 보내고 안부를 물어올 때 안전함을 느낍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무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소통이 사라졌을 때 단순히 그가 바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 우리가 가졌던 것이 그냥 사라져버린 느낌. 처음 며칠, 몇 주간의 침묵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그리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 침묵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때문입니다. 거절,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이미 떠났고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 서 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많은 여성들이 침묵이 시작된 첫 며칠, 첫 몇 주 동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냉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성은 감정적 거리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물러서거나 소통이 끊어졌을 때 그는 보통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고 바쁘게 지내고 어쩌면 답장 압박도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대도 없어서 약간 홀가분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생각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서 머리를 비우고 혼자서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시작될 때 그는 실제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침묵이 그에게는 당신에게 가지는 것과 같은 감정적 무게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에게 화가 났는지, 당신이 이미 다음으로 넘어갔는지 궁금해하며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 친구, 운동, 취미. 그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그녀는 침묵을 감정적 고통으로 느낍니다. 그는 침묵을 압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느낍니다. 그 때문에 처음 1로 2주는 각자에게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녀는 힘들어하고 의문을 품고 어쩌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그냥 무탈하게 지내며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좋게 느껴졌던 공간이 결국 무언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는 곧바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침묵이 시작된 다음 날 바로 그녀가 그립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점진적이고 미묘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어쩌면 한 달이 지나면서 작은 순간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듣습니다. 재밌는 걸 보고 보내주려다가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예전처럼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침묵이 해방감에서 상실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가 그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쯤 당신은 이미 감정적으로 지옥을 뚫고 나온 상태입니다. 이미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과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침묵의 고통을 느끼고 그것과 함께 앉아서 어쩌면 그것으로부터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의 차이가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침묵을 거절로 느끼는 동안 그는 그것을 자유로 느꼈습니다. 당신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지 의문을 품는 동안 그는 그냥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미 그것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로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5분마다 핸드폰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해독하려고 오래된 대화를 다시 돌려보지 않습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에너지의 이 변화를 그는 거리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남성은 이 부분에서 참 묘합니다. 무언가가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을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당신이 관심을 주고 일관되게 연락하고 거기 있어줄 때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으면 당신이 답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비감도 의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연락을 멈추고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에게 닿지 않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시작됩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녀는 괜찮은 건가?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미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간 건가?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락을 멈추면 침묵은 각자가 스스로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에게는 감정, 두려움, 해답에 대한 필요를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침묵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재는 사람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가졌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말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가 그 부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당신이 궁금해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바로 돌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가 연락해 오면 즉시 답하고 아직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항상 연락 가능했던, 항상 이해해줬던, 항상 기다렸던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사이클을 다시 시작할 뿐입니다. 그는 다시 편안해지고 신비감은 사라지고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먼저 연락했던 매번, 대화를 이어가던 매번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관심은 보장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거기 있을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알면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삶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찾아오고 당신이 마침내 물러서면 그 패턴이 깨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확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항상 배경에서 기다리며 눈에 띄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불확실성, 당신이 여전히 관심 있는지, 아니면 이미 넘어간 건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그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제 무언가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잃고 싶은지 아닌지 실제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의 힘은 단순히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자아 감각을, 평화를 다시 쌓을 공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없이도 진정으로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에너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변화는 자석과 같습니다. 밀당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더 흐른 후 그의 입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처음에 그는 물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게시물 하나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 없는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아직 거기 있는지, 아직 신경 쓰는지, 문이 여전히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실수합니다. 그 작은 관심을 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빠르게, 어쩌면 너무 열정적으로 답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관심 있고, 여전히 곁에 있고,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진짜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동안 당신을 불시로만 남겨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하지 않거나 차분하고 담담하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답한다면 그는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이 그를 당신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정말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감각,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작은 불안감이 역학을 뒤집습니다. 이제 당신은 쫓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핸드폰 옆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의 프로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직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바뀐 건지 알고 싶게 만듭니다. 아직 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보기 위해 연락하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모든 남성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침묵의 요점은 그가 당신을 쫓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쫓아와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공간을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이 없어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의 문자가 없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의 존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배우고 나면 그가 돌아오든 아니든 상관없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전환입니다. 특정한 결과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통제당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가 연락해 옵니다. 좋습니다. 응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의 선택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가 실제로 연락을 해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몇 주 혹은 몇 달간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답할 건지, 무시할 건지, 다시 기회를 줄 건지.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연락해 온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연락하는가, 그리고 그가 다르게 행동할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심심해서, 외로워서, 혹은 그냥 궁금해서 연락한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실수를 깨닫고 다르게 행동할 준비가 됐다면 그것은 다른 대화입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 하나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행동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넘어집니다.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뭔가 답이 왔다. 내가 느꼈던 게 착각이 아니었다는 신호. 하지만 그 한 통의 메시지가 그 전에 모든 침묵을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그가 변했다거나 이번엔 다를 거라는 걸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은 항상 무언가를 스칩니다. 침묵 동안 성장한 것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더 이상 그의 관심에 굶주려 있지 않습니다. 다시 연결되기 위해 부스러기를 줍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자신을 다시 세웠고 이제 자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노력으로 연락이 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그대로 볼 수 있고 힘겹게 쌓아온 평화를 잃는 느낌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잃는 것이 없으니까요. 당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지한 노력으로 연락이 온다면, 어려운 대화를 기꺼이 한다면, 행동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준다면 다시 시도해 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힘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필요의 자리가 아니라, 그 없이는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보다 낮은 것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사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침묵은 단순히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라는 산만함 없이 두 사람이 스스로를 바라보도록 강요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남성과 여성이 감정적 거리를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다르게 보입니다. 그녀는 더 빨리 느끼고 더 깊이 처리하고 종종 더 강해져서 나옵니다. 그는 더 느리게 느끼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그녀가 이미 앞으로 나아간 후에야 잃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의 침묵을 당신의 가치에 대한 반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가 연락해오지 않는다고 패닉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완성해 줄 필요 없이 온전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면 진정으로 치유되고 그의 확인이 필요 없어지면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하거나 하지 않는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가 연락해 옵니다. 받아들여도 되고 놔둬도 됩니다.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괜찮습니다. 더 이상 그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침묵의 전부입니다. 그를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상대방이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 내가 전부였음을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그들이 돌아오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신경이 없어지면 더 이상 감정에 대한 권력을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냥 삶을 살고 기분 좋고 평화롭습니다. 그것이 궁극의 승리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연락을 멈출 때 침묵은 각자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불편함과 함께 앉아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과 패닉해서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내면 작업을 기꺼이 할 사람과 기분 나아지기 위한 빠른 해결책만 원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진짜 무언가를 위한 준비가 된 사람과 아직 게임을 하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진정으로 치유됐는지 아니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여전히 매달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침묵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피해왔던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혼자라는 두려움, 지속적인 확인에 대한 필요,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관심에 달려 있다는 믿음, 그것들을 마주할 때 정말로 함께 앉아서 헤쳐나갈 때 다르게 나옵니다. 더 강하고 더 명확하고 더 안정됩니다. 기분 좋기 위해 외부의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평화를, 자신만의 리듬을, 자신만의 행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침묵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용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의 반대편에는 누군가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버전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충분한지 아닌지 궁금해하며 잠 못 이루지 않는 버전의 당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아무도 그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없는 버전의 당신. 그 버전의 당신, 그것이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침묵이 그냥 더 빨리 찾아가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질 때, 침묵을 깨고 싶을 때, 그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멈추세요.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알 필요 없다는 것을, 그의 확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중요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의 관심이 필요 없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냥 그 진실을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보게 되면 당신의 가치가 그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가 아니라 그가 돌아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